여러분 혹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그런데 만약 그 싸움이 동화가 아니라 현실 속 법정에서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작은 납품업체가 거대한 유통공룡의 갑질에 맞서서 어떻게 싸워 이겼는지 그 짜릿한 역전 드라마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살면서 정말 이건 내 인생을 바꿀 기회다 싶은 순간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이건 무조건 잡아야 해 하고 망설임 없이 뛰어들겠죠? 자, 여기 작은 유기농 과일 주스 공장을 운영하는 A 사장님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에게 그런 기회가 정말로 찾아왔던 거죠. 근데요, 그 기회라는 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꿈이 악몽으로 변해가는 과정. 아니, 모든 게 너무나 완벽해 보였는데 어떻게 이게 끔찍한 싸움으로 바뀌게 됐을까요?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근데 그 상대가 누구냐? 바로 전국에 매장을 둔 메가마트였던 거예요. 자기네 모든 매장에 주스를 납품해달라는 겁니다. 와, A 사장님은 정말 그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기분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 완벽한 꿈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메가마트가 계약서는 나중에 하고 일단 물건부터 만드시죠. 이러는 거예요. A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칠까봐, 혹시 대기업 신기라도 건드릴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밤새 공장을 돌린 거죠. 결국 납품일 바로 직전에 받은 건 서명도 제대로 안 된 그냥 종이 쪼가리나 다름없는 계약서였습니다.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거대 마트의 갑질. 이때부터 진짜 힘의 논리가 뭔지 노골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 A 사장님 주스가 시장에서 대박이 납니다. 정말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죠. 그런데 말이죠. 이 성공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A 사장님 앞에는 훨씬 더 끔찍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납품이 시작되자마자 어김없이 돈이 제때 안 들어와요. 한 달, 두 달, 석 달짜가 되니까 이젠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메가마트가 갑자기 원가가 얼마냐, 다른 데는 얼마에 주냐 같은, 아니 회사의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핵심 정보를 내놓으라고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을 때 A 사장님한테 한 친구가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야, 아무리 큰 회사라도 법 위에 있을 순 없어. 바로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그래, 거대한 골리앗도 법 앞에서는 똑같다.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싸움을 결심하게 된 거죠. 자, 세 번째 장입니다. 이제 무대는 법정으로 옮겨집니다. 정면 승부가 시작되는 거죠. 이거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보이시는 사건 번호, 대법원 2017-236-540. 대한민국 최고 법원까지 올라간 실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이 번호 자체가 A 사장님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판결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인 셈이죠. 메가마트는 거대 로펌을 내세워서 온갖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돈이 늦은 건 그거 전산오류였어요. 계약서는 어쨌든 주긴 줬잖아요. 경영 정보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요? 이런 식이었죠.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전산오류는 핑계다. 납품 직전에 던져준 건 법에서 말하는 즉시 교부가 아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 정보를 요구하는 건 명백한 갑질이다. 딱 선을 그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법의 힘입니다. 특히 대법원이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짚었어요. 계약서는 즉시 줘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즉시가 뭐냐? 그냥 빨리가 아니라 거래 조건에 합의한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딴소리하거나 이상한 요구를 못하도록 납품업체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가 되기 때문이죠. 네 번째 장입니다. 그렇다면 법은 왜 이렇게까지 약자를 보호하는 걸까요? 이 판결 뒤에 숨어있는 더 큰 원칙, 그걸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답은 바로 대규모 유통업법이라는 법에 있습니다. 이 법은요, 애초에 시작 전부터 다른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대형마트가 이제 당신의 물건 안 받아요 한마디 하면 중소기업은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 이런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법으로 컨트롤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계약서를 미리 그리고 명확하게 써서 나중에 딴소리할 구멍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 그리고 둘째, 돈을 제때 주게 만들어서 중소기업의 생명줄인 현금 흐름이 막히지 않게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바로 법이 약한 쪽을 위해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하지만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을 지킬 세 가지 무기. A 사장님의 이 힘겨운 싸움에서 얻은 교훈을 이제 우리 모두의 무기로 만들 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이 세 가지만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아무리 달콤한 제안이라도 서면 계약서 없이는 절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세요. 법이 당신 편이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이게 당신의 방패입니다. 둘째, 모든 대화, 모든 요구는 이메일이나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걸로 하세요. 이게 나중에 법정에서 당신의 가장 날카로운 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바로 신고하십시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국가기관이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겁니다. 옛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무기가 조략돌이었다면 오늘날 불공정한 거인에 맞서는 우리의 무기는 바로 법률 지식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부당함 앞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줄 단단한 무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